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특징주 정리해보고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규 AJ 인베스트먼트 대표, 최진욱 영앤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AI 쪽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 포트의 절반이 AI 관련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에서 AI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자, 어제 뷰노가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궁금합니다.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할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재규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우리가 의료 AI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오랫동안 안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가 조금씩 붙고 있는데 다른 의료 관련되어 있는 의료 AI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보다는 뷰노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분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이 딥카스가 계속해서 매출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의료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국내에서는 가장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출되고 있는 매출액을 가지고 영업이익을 가지고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미국 쪽에서도 FDA 승인 가능성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우리가 의료 AI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용기기 쪽과는 반대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오랫동안 안 좋았는데 실제로 AI 기술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매출을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할 영역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AI라는 것이 계속해서 확장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 맞는 것은 아무래도 이 의료기기 쪽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시장, 특히 코스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만약에 종가가 아니라 이제 현재 상황, 현재 33,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공략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 이하에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3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데 이 회사가 재무가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시가총액의 규모에 시가총액 규모와 비교해 봤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혹시나 공략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료 AI의 선도주 그리고 지금의 트렌드에도 맞다. 뷰노를 말씀해 주시면서 자, 목표가는 36,000원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 두 분의 의견도 종가 매수 쪽으로 동그라미를 들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 텐데요. 펄어비스입니다. 차기적인 붉은 사막의 흥행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게임스컴 2024에서 수상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두 분의 종가 매수 의견 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이번에도 일치하는군요. 자, 이번에는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제 게임 IP 부분들도 지금 분기 매출이 좀 꽤나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검은 사막 같은 경우가 지금 아침의 나라를 지금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나서 뭐 게임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트래픽 부분들이 견조하게 좀 증가해주는 부분들이 우리가 1분기 실적에서 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기존 게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IP가 지금 탄탄하다는 부분들. 그러면 결국 지금 펄어비스의 주가 상승 트리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8월에 이제 게임스컴에서 시연을 공개를 하는 붉은 사막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붉은 사막 같은 경우는 앞전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던 소스예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오히려 붉은 사막에 대한 부분들이 개발이 조금 지연이 됐던 부분들의 펄어비스의 주가를 좀 끌어내려왔던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연 부분들을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게임스컴에서 오히려 붉은 사막에 대한 흥행 기대감이 일단은 좀 들어와 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펄어비스의 주가가 조금 더 원동력을 더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출시 시기라든지 출시 이후에 향후에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얼마나 좀 붙어줄지 여부가 좀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기존 원작 우리가 검은 사막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오히려 지금 MMORPG 쪽이나 PC 버전 쪽에 대한 부분들의 게임의 퀄리티 부분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붉은 사막도 꽤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이 지연되어 왔던 부분들은 그만큼 완성도를 좀 높였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시연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게임의 개발이 거의 막바지 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본격적인 좀 게임스컴에서 시연을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게임 막바지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이제 게임 출시 시기까지 붙는다 하게 되면은 좀 견조하게 외형 성장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특히 이제 붉은 사막 부분들이 오히려 매출 성장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붙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도 이제 막 중장기평을 돌파해주고 다시금 상승 추세 기조에 좀 들어서려는 모습이다 보니까 저는 신규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하게 매수 관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붉은 사막의 흥행 기대감, 그로 인한 매출 증가 기대감 언급을 주시면서 펄어비스에 대해서 종가 매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트럼프 수혜주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지난 2018년, 2019년 트럼프 재임 당시를 떠올려 보면 북미 정상회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남북 경협주도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오늘 아난티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엇갈렸네요. 여기서 이번에는- 갈렸네요. 네, 이재규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아난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숙박과 관련되어 있는 리조트라든지 호텔 쪽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장에서 남북 경협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부각될 때마다 변동성이 많이 나왔던 기업이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주환원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좀 가져가야 되는 기업인데 주주환원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주주환원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받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매출액이 이제 3천억에서 작년 같은 경우 8천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추가 하락보다는 주가가 밀리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앞서 나간다라는 분석들이 시장에 있으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남북 경협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아난티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이제 조금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할 때, 그러니까 분석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실제 매매를 할 때에는 내가 손절 라인까지 잘 잡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실전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손익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손실이 났을 때의 손실률과 앞으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구간에 비교해서 우리가 공략할 필요가 있는데 아난티 같은 경우는 지금 밑으로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그 낙폭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아난티가 매매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5,9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종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6,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으로도 보셨을 때 이런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대응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리스크 관리도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뚜렷한 방향성이 없을 때는 더더욱더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난티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최진욱 본부장님은 X 주셨네요. 네. 일단 이제 아난티가 최근 행보를 놓고 보면 신규 사업에 계속 적극적인 좀 투자를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외형 성장에 대한 좀 모티브 역할도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 사업 다각화 부분들이 좀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좀 작용해 줄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아난티가 지금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부분 좀 시비 발행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제 부채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자금을 좀 끌어쓰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비 발행 우려감으로 좀 주가 상승폭이 좀 꺾일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재무 구조만 놓고 봐도 워낙 지금 유보율이 굉장히 좀 많고 부채 비율이 적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 자본금을 잘 안 쓰려고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본금을 웬만하면 잘 안 쓰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는 시비 발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조건, 이 카드 부분들을 좀 많이 쓰는 회사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주주 입장에서는 좀 크게 신뢰성이 안 가는 기업이기도 하죠. 특히 지금 ROE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지금 5%, 저번 분기 같은 경우 마이너스 1%, 이번에 좀 마이너스 5%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ROE가 지금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내려와 준다라는 부분들만 놓고 볼 때는 쉽게 말해서 지금 수익성이 좋아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신규 사업 부분들을 확장하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 우려감은 일단은 계속해서 남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은 굳이 매수를 진입을 안 해도 나쁘지는 않은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난티에 대해서 두 분의 상반된 고품격 고품격 해설을 좀 들어봤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CB 발행의 우려가 좀 투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동성 화인텍 주가 여쭤보겠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본행제 전문 자회사죠. 자, 동성 화인텍 종가에 매수 하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일치하는군요. 자, 대표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동성화인텍 우리가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많이 분류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본행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오늘도 조선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종목군들은 좀 올라온 기업들이 많아요. 세진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는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저점대에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하나엔진이죠. 엔진도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본행제 쪽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에서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을 비교해 봤을 때 동성화인텍의 주가 흐름이 좀 더 양호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전방 산업이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동성화인텍에는 굉장히 좋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수준 받은 물량에 대해서 캐파를 계속해서 맞춰주기 위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공장 증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장을 늘려놨다라는 것은 추후에 이제 수주 물량까지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 쪽 같은 경우는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진 않아요. 오늘 이제 4%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 이런 종목군들의 또 장점은 일시적으로는 크게 움직이지 않지만 추세가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선주가 심하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810원대에서 동시호가에 들어왔는데 종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13,600원. 그렇게 높게 잡아드리진 않았습니다. 변동성이 좀 작아가지고 만약에 추후에 13,600원 다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11,750원으로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기관도 계속해서 담고 있던데요. 자, 최진욱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대표님이 거좀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일단 이제 결국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투자 포인트를 말씀해드리게 되면은 지금 빅조선사들이 LG선에 대한 선제 수주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본행제 부분들이 있어서 동성화이텍의 외형 성장을 좀 끌어들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지금 재무구조만 놓고 봐도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성이 부여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가속화가 얼마나 붙을 수 있는지를 놓고 보면은 자, ROE 부분들이 지금 급속도로 성장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21%에서 뭐 19%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견조한 수익성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 부채도 그렇게 많은 기업이 아닙니다. 부채가 그렇게 많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견조하게 어떻게 보면 좀 시비 발행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결국 지금 본행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프리미엄이 부여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제 조선사들의 사이클이 끊기지가 않는다 하게 되면은 조선 기자재 쪽까지도 계속해서 투심이 확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이고 저도 일단은 현 구간에서는 박스를 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3,600원 여기 돌파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동성화이텍이 지금 13,600원을 만약에 돌파해준다 하게 되면은 앞전 전고라인의 15,200원대까지도 한 번 더 신고가 테스트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체크해서 투자 전략 잡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기승전 트럼프 얘기만 하다 오늘 끝나는 것 같아요. 트럼프 관련주 한 종목 더 볼 텐데요. 가상화폐 관련주 시장에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할게요. 이번에 갈렸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간단하게 먼저 본부장님부터 얘기 들어볼게요. 일단 이제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로 그때부터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모멘텀이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의 또 반등까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투심이 지금 일부 가상화폐 쪽에 좀 이동을 해주고 있다고 보면 되시고 일단 이제 독일 정부의 매도 압력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전량 매각이 나온 상황에서 이제 FTS 부분들의 사건에 있어가지고 채권자들에게 물량을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자금이 약 한 16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올해 10월에 지금 법원 판결이 나오고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채권자들에게 물량이 이동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심리가 지금 강하게 작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비트코인이 좀 상승이 들어와 준다 하게 되면은 가상화폐 관련주들 역시도 조금 더 상승력을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최근 좀 트렌드가 확실하게 좀 잡힌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수익성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어서 이재규 대표님 얘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23일 날 이더리움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있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저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이한 부분이 우리기술투자보다 한화투자증권이라는 기업이 주가의 변동성이 좀 더 좋았거든요. 아무래도 좀 우량한 기업인데 비슷하게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을 있게 매매를 해보고 싶다, 주식 쪽에 대한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화투자증권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밸류업 쪽에 대한 수혜도 은행주와 보험주들은 많이 받았는데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못 받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화투자증권은 조금 이제 탄력도는 떨어질 수가 있지만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기술투자도 역시나 매력적이지만 그래도 한화투자증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 드리고요. 만약에 가상화폐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트코인 직접 매매하시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지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